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형태 내과 원장 오형태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검사를 많이 권유하고 검사를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정말 좋은 의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낸 거는 이제 전주라는 작은 소도시였는데요. 근데 저희 지역에 유명한 내과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 중에 한 곳은 아주 소문이 안 좋게 났었죠. 이 병원에 가기만 하면 원장님이 무조건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고 저희 어머님한테 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병원은 아주 과잉 진료를 남발하고 또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아주 나쁜 병원으로 좀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다른 내과 병원이 있었는데요. 그 병원은 가게 되면 거의 검사를 권유하지 않고 환자분의 증상만 듣고 되게 약을 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진료를 하신 병원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마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사를 많이 권유하는 그 병원에 대해서 많이 욕을 하시고 아주 나쁜 의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사실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절에는 또 의사는 도둑놈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쉽게 얘기해서 환자의 등을 쳐먹는 아주 등골 빼먹는 그런 나쁜 사기꾼 같은 그런 의사들도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또 막상 내과 전문의를 따고 제가 이제 개업을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구로구 개봉동 쪽에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동네가 사실 그렇게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쉽게 말해서 서민층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개업을 해서 환자들에게 양심 진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잉 진료나 좀 과도한 검사, 또 예를 들면 영양수액제 같은 거 이런 거를 불필요하게 권유하지 않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몇 년 동안은 사실 거의 내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기본 검사라든지 아니면 영양수액 치료 같은 걸 거의 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굳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제가 검사를 거의 했던 것 같고, 제가 먼저 검사를 권유한 적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제 알량한 생각으로는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의사는 아주 나쁜 의사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양심적인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뭐 영양수액제 같은 경우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저희 처가 쪽 식구들이, 저희 와이프를 비롯해서 저희 처가 쪽 식구들이 조금 허약 체질인 장인 장모님을 비롯해서 처남 첫째까지 좀 약간 허약 체질이었고, 이분들은 이제 수시로 저에게 뭐 영양수액제 같은 걸 좀 놔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래서 이제 놔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이분들은 그 영양수액제에 대한 효과를 아주 굉장히 믿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많이 놔드렸습니다. 맞고 나시면 굉장히 힘도 생기시고 몸 상태도 많이, 컨디션도 좋아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분 중에 영양수액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먼저 권한 적은 거의 없었고요.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의 주사를 놔드렸는데, 주사를 놔드리면서도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 정도 되지 않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건, 어느 날 저희 조카 녀석이 조금 몸이 허약한데, 이 녀석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액 이야기를, 영양수액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좀 허약 체질이기 때문에 수시로 영양수액제를 좀 맞아봤던 친구인데요. 제게 이제 영양수액제가 참 좋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냥 그건 심리적인 효과일 뿐이다, 앞으로 절대 맞지 말아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저에게 삼촌은 정말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저는 뭐 특별히 건강 이상이 없었고, 특히 뭐 영양수액제를 맞을 만한 상황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는 영양수액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 탈수가 심하거나 복통이 심하거나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 몸이 처질 때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 효과를 믿고 있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한 수 가르쳐 주더라고요. 영양수액제는 환자가 맞으면 효과가 있고, 환자가 아닌 사람이 맞으면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그동안에 내 몸을 가지고, 내 몸 상태를 가지고 너무 환자분들의 그런 상태를, 저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탈수가 심하거나 뭐 고열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영양수액제를 권하기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역시 정말 조카와 녀석 말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거의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꼭 필요한 분 같아서 권유를 했는데 환자분이 이렇게 거부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주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도리는 의사로서 할 도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지금 와서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일단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결국 환자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선택을 해서 맞게 되시면 다행이고 안 맞으시면 이제 뭐 이거는 본인이 더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양수액제는 이제 꼭 필요한 분들은 좀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 임상 경험으로는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 맞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영양수액제라든지 이런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뭐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권유하는 측면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혹시라도 뭐 과잉진료라든지 너무 이 선생님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렇게 꼭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수액제를 권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은 그게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참고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정비를 꼭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오일 필터 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사 분께 꼭 이제 차 상태에 대해서 꼭 문의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봐달라. 그래서 혹시 교체할 부품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꼭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꼭 합니다. 그러면 뭐 되게 이제 정비사 분께서 뭐 어떤 부품을 갈아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일단 다 정비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합니다. 뭐 액수가 얼마가 나오든 저는 뭐 반드시 합니다. 근데 뭐 한간에는 뭐 정비사분들께서 뭐 불필요한 부품 교체를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타이어 교체라든지 불필요한 뭐 이런 아니면 고장이 나 있지도 않은데 뭐 고장난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통수를 많이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전혀 정비사 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절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뭐 교체할 부품 시기가 안 됐다고 해도 뭐 교체해서 나쁠 게 없고요. 미리 정비를 해서 뭐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조금 뭐 뒤통수를 맞더라도 저의 안전과 저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비사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의 따라서 합니다. 물론 그분의 양심을 믿는 거죠, 일단은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은 그 부분에서 어쨌든 전문가이고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뒤통수를 맞더라도 저는 반드시 교체를 합니다. 하라고 하면. 뭐 어떤 분은 뭐 의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의사 선생님이, 의사들은 뭐 돈이 많아서 그냥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잘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렇게 취미에 맞지도 않거니와 너무 부담스럽고 가성비 대비해서 더 좋은 운동도 많이 있는데 굳이 골프를 쳐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골프를 여유있게 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자동차 정비는 반드시 꼭 합니다. 제 생명과 관련된 거고 저희 가족들 생명하고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환자 신체 검사를 하고 뭐 필요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권유하십니다.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는 이제 그렇게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조차도 잘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그때는 저는 정말 아주 나쁜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검사 병을 찾아내서 환자의 고통을 미연에 좀 방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환자분의 경제적 사정만을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황당한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유하고요. 사실 지금이 아니고요. 한 15년 전, 한 20년 전부터는, 20년 전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개업한 지 한 25년 정도 됐으니까. 개업 초반 한 5년 정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인 검사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감기나 이런 경증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뭔가 좀 심각한 병이 의심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유를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기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단을 해서 환자분들을 도와준 케이스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검사를 권유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전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를 제가 자주 권하고 또 검사를 자주 하고 또 검사를 많은 검사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저는 이제 저의 프라이드라면 프라이드일까요? 사실 1차 의료기관에서 뭐 제가 제 자랑을 한번 좀 하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자기를 자랑하는 거를 다들 싫어하시고 또 주제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 아주 죄송하지만 제 자랑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주 다양하게 모든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각종 초음파, 복부 초음파,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심장 초음파, 유방 초음파, 그 다음에 갑상선 조직 검사라든지 유방 조직 검사, 또 경부동 초음파에서 나타나는 결절들에 대한 림프노드, 임파선이죠. 이런 결절에 대한 조직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통증 치료, 심장 초음파,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의 일단 스크리닝 검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총동원을 해서 이분이 최대한 대학병원을 물론 가셔야 되는 경우는 가셔야 되겠지만은 사실 검사 증상과 검사를 통해서 1차 의료기관에서 봐도 충분한 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결절이 있는데 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개원의 선생님들은 대학병원으로 전화를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합니다. 갑상선 조직 검사.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저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암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심을 시켜드리고 1년 후나 2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하도록 하신다든지, 경부 초음파상 임파선이 커져 있는데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저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학병원에 보내지 않고요. 저희 병원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끝낼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왜 그러냐면요. 3차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각종 검사를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시간적인 소모가 또 많이 듭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모든 검사가 예약제로 되어 있고 당일 검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분들이 많이 3차 대학병원을 가시게 되면, 물론 이제 가셔야 되는 경우는 분명히 가셔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갑상선 결절이 있는데 암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 대학병원을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1차적으로 모든 환자들을 거의 필터링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되고요. 그렇지만 상당수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좀 일단 경험이 없어서겠죠. 그 다음에 또 무서워서 검사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할 줄 모르셔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암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그때는 되게 3기에서 아니면 4기, 말기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3기 이상의 모든 암은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는 뭐 치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뭐 수술이나 뭐 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감 플러스 시간, 그 다음에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당연히 검사를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증상이 없더라도 제가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검사를 제가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일부에서 조기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발견했고요. 조기암이 발견이 되면 되게 이제 예를 들면 위암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내시경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내시경적 절제만 가지고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는 위암과 뭐 3기, 4기에 발견되는 위암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뭐 1기에 발견되는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뭐 생존율이 거의 뭐 100%에 가깝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라고 그러죠. 100%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뭐 검사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나쁜 의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끔 보면 검사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초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개원하고 5년 동안은 거의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정말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의사와 한의사, 약사와 차이점은 검사를 하느냐 할 수 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코 뭐 약사 선생님들이나 한의사 선생님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제 그분들은 되게 이제 환자분의 증상 말씀을 듣고 뭐 간단한 신체 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어떤 병을 진단해서 이제 약을 처방하거나 침을 놓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과 저희 의사와 차이점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나 그분들이나 똑같습니다. 뭐 물어보고 신체 검사하는 건 다 똑같죠. 하지만 그분들과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그분들과 저희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속이 쓰린다. 예. 병원에 왔습니다. 속이 쓰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뭐 속이 쓰리니까 뭐 위장약 제산제 아니면 PPI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산분비 억제제를 많이들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약사님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진하고 뭐 한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한약 있겠죠. 그런 종류의 또 한약들이. 예. 저도 뭐 처음부터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2주나 4주 약을 복용했는데 효과가 없다. 뭐 이런 경우에 과연 그러면 계속 그 환자분을 데리고 계속 약만 줄 것인지, 만약에 약만 계속 준다면 그건 저는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내시경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주셔야 되고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시경. 거기에 뭐 당연히 초음파 검사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검사, 저는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검사를 하지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처방전만 발행하는 기관이죠, 그냥. 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검사를 하지 않으시거나 못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소신 있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환자에게 최소한 저의 의료 철학은 최소한 환자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뭐 그런 주의입니다. 저는 환자에게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고 오진을 피하고 또 조기 진단을 하자. 예. 그런 뭐 개통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검사를 권유하는 선생님들, 많이 권유하는 선생님 중에 물론 뭐 과잉진료라는 또 문제가 좀 걸리긴 합니다. 예. 예, 좀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저도 뭐 100% 없었다 이렇게 솔직히 저도 뭐 없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는 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아주 드문 일이지만 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뭐 100% 없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정비사 말씀드렸지만은 설령 뭐 글쎄요, 뭐 불필요한 부품을 교체를 해도 뭐 나쁠 건 어쩌겠습니까? 뭐 그래서 한번 건강검진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복부 초음파를 했다. 예, 나쁠 건 없습니다. 나쁠 거는. 예. 그래서 정상이었다. 괜찮은 거죠. 또 위내시경을 해봤다. 괜찮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과잉진료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하고 또 아까 말한 필요한 분들에게는 비급여 영양수액제를 맞추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정말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고, 오히려 검사를 권유하지 않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저는 아주 나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죽이는 거고요. 또 조기 암을 진단을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이라도 병원을 선택하실 때 이 병원에서 검사를 전혀 권유하지 않는다, 이런 병원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검사를 권유하거나 이렇게 수액을 권유하는 병원은 오히려 저는 병원을 선택할 때 그런 병원은 좋은 병원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대학병원에 갈 이유, 대학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뛰어나서 과연 대학병원에 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보다 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환자를 잘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는, 진정한 의사는 저는 개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 이유는 또 차후에 또 잠깐만 말씀드린다면은, 글쎄요, 저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의사라기보다는 그냥 연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계적으로 환자를 보고 또 검사에 100% 의존하고, 환자의 어떤 개인적인,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병이 있는 어떤 환자로서 환자분을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개원이들은 단순히 환자로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 환자이기 전에 인간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환자분과의 뭐 여러 가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눌 수 있는 대화도 많이 나누고요.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뭐 명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간단합니다.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은. 뭐 비유를 들자면요, 개원 선생님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다면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저인망 쌍끌이 여선이라고 할까요? 그냥 바닥을 다 긁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그냥 뭔가 하나 걸리겠죠. 그리고 내가 이 병이 내 분야가 아니면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다 되시기 때문에 또 그쪽 선생님한테 또 보내면 되고요. 그래서 뭐 명의가 되는 겁니다. 뭐 병을 어떻게든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병원에 제가 이제 환자분 의뢰할 때 보면 환자분들이 갔다 와서 불평불만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뭐 검사만 냈다 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대 의학은 지금 뭐 어떤 증거가 없거나 어떤 데이터가 없거나 검사 소견이 없는 그런 의학은 의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은 뭐 옛날처럼, 옛날에 많은 선생님들은 뭐 마땅한 검사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감으로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감으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진단 도구들이 나와 있고,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뭐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불편하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일단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이제 검사를 많이 권유하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선생님이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오늘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검사를 많이 권유했던 그 선생님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명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실 때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검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건 아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의료사가 심심찮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요,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의료사고가 무지 또 많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원, 30대 회사원의 아버님이 60대이신데 A라는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10년 동안 병원을 다녔었다. 어떤 특정 병원을 다녔는데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암이 말기 위암이 발견이 됐다. 이제 전에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옛날에는 전혀 누가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아드님 같으면 그 병원 원장님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당신이 이렇게 주치의였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을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다. 당신이 병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피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특히 이제 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꼭 특히 이제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꼭 권유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따라 주십니다, 검사를.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글쎄요, 피검사 무섭죠. 무서워서 안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그렇지만은 글쎄요, 한번 검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험료가 싼 나라가 없는데 한 2,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2, 3만 원이면 글쎄요, 밖에 나가서 점심 조금 근사하게 먹으려면 2, 3만 원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술값 치맥 값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 3만 원이면. 네. 그런데도 이제 그걸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피치 못할 또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피검, 특히 혈압 당뇨 환자 같은 만성 질환 환자에서 이런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는 마치 환자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자녀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안 보는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죠, 학교만. 네. 시험은 안 봅니다, 그냥 그 학교는. 네. 그래서 이 검사는 시험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은? 그 학생의 수학 능력 상태를 좀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학 능력이 지금 적절한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좀 좋은지, 이런 걸 그런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시험 보는 거 말고 다른 수단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마찬가지로 혈압, 당뇨 있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절한 주기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검사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부. 저는 이제 딱 설명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차트에다가 분명히 저는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뭐 검사를 권유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다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검사를 권유를 했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거부를 당하면 저도 마음의 상처를 입거든요. 근데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과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신장기능이 갑자기 나빠져서 투석을 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저를 원망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환자분과 저 사이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이 서로 분명히 저는 권유를 했었고 환자분도 아시죠, 본인이 거부하신 거를. 그런데 이제 자녀분이나 부모님이 이제 찾아올 수가 있죠, 병원에. 그동안에 뭐 했냐 도대체, 뭘 했냐.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의료사고의 큰 유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그 차트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저는 분명히 권유를 했었고, 본인이 뭐 이렇게 거부를 하셨다. 그러면 할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제가 차트를 안 해놓고 검사도 권유 안 했다. 그러면 뭐 이걸로 얼마든지 소송을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소송 때문에 검사를 한다는 건 참 좀 우스운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그럴 일도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혹시 검사를 게을리 하시거나 안 하시는 선생님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환자 진찰을 하고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검사를 권유했는데, 만약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저는 반드시 차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구차하긴 하죠. 그렇지만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오늘 두서시 또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장시간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